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수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여러 가지 질문, 댓글들을 읽어보고 김동수 교수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올해 겨울은 예. 눈이 잘 안 내리다가 예. 며칠 전에 눈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다 녹아서 예. 순식간에 녹아서 참 올해는 약간 겨울 같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요. 예, 이제 좀- 곧 있으면 봄 소식 올 것 같아요. 예, 이제 음. 뭐 거의 눈 없는 이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이제 벌써 10탄이 됐습니다. 예, 그러네요. 참 세월이 빨라요. 빠른가요? 네. 예. 자, 허준의 벌침님. 항상 구독하는 열혈 팬입니다. 이분이 질문 두 가지를 남겨주셨네요. 이제 질문 한 개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임대사업자 간 기간 내 양도 양수에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요거 질문 한 가지 있는데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자, 임대사업자가 아닌 그냥 개인이 네. 임대사업 등록을 했는데 장기 임대 등록은 8년 이상 임대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등록해놓고 개인 사정으로 부동산을 팔았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 간에 양도했을 때는 과태료가 안 나오는데 예. 포괄 양도 양수해야 돼요. 포괄 양도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임대사업을 5개 하고 있다 그러면 5개를 다 상대편한테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해야 과태료가 없어요. 예. 고단위 질문입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자, 20년부터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해야 됩니까? 안 하면 어찌 되는 것인가요? 그건 뭐 예. 본인 의사에 달렸죠.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음, 그런데 이제 등록을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이 좀 많죠. 불이익이 있어요. 불이익은 있고 음. 이제 의무는 아닌 그렇죠.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하여튼 예. 임대 등록을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좀- 본인의 내가 8년 이상 장기간 임대사업을 할 계획을 세웠으면 임대하는 게 좋고 네. 부동산을 샀는데 내가 3년 있다가 처분해야 되겠다 그러면 등록 안 하는 게 좋고. 그 연차에 따라 또 달라지는 그렇죠. 거군요. 예. 또 임대 등록이 기간에 따라서 혜택이 있으니까 네. 본인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럼 진짜로 임대사업자가 이제 장기간 할 계획이면 당연히 등록을 하는 게 그렇죠. 좋겠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연경자님, 음. 전세자입니다. 전세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내렸는데요. 재계약하고 싶은데 주인은 차액을 내줄 수 없다 하니 어떻게 재계약을 해야 할까요? 늘 감초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요. 예, 이제 지금 전세가 내려가니까. 예, 전세값이.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임차인이 보증금 좀 차액을 내주세요 그러니까 네, 못 내주겠다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랬을 때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지요. 음, 안 내려주면 또 이사 가야 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돼요. 통보를. 예, 그런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요거는 뭐 기본 사항이죠. 기본 상식이죠. 예, 예. 자,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계속 뭐 거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를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는 거고. 그러면은 예. 그런데 예. 만약에 그러고 임대차 기간이 지났다. 네. 그럼 자동갱신이야. 그렇죠. 재계약 이런 게 아니고 그냥 2년 자동으로 연장한단 말이야. 지금 시세가 어떻든 간에 애초에 금액했던 거에서 이제 그냥 자동 재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어떤 집주인에게 그러면 3천만 원 보증금 못 돌려주면 예. 3천만 원이다 나에게 집세를 다시 달라. 집세를. 역월세지 그게. 그게 역월세야. 예.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집세를 거꾸로 주는 거야. 3천만 원에 대한 이자 계산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집주인하고 협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네. 그리고 이게 뭐 법적인 제재도 없고 의무사항이 그러면 아니면 지금 역월세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 내가 3억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가 2억으로 떨어졌어. 예. 그러면 1억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못하니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역으로 월세를 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이 네. 연경자님도 지금 한번 집주인하고 상의해봐야지. 예,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차액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끔 좀 대화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인간적인 대화를 하시는 게 좋지. 뭐. 예. 아니면은 뭐 이사를 가든 간에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브레이브님, 이분께서는 이제 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법, 예, 거기 영상에 달린 이제 댓글인데요. 임대인이 등기를 받지 않아도 지급 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디테일하게 내용을 안 써서.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임대인이 그 집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를 안 했어. 네네. 그랬을 때는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등기 신청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채권자 대위 등기라고 그래. 채권자가 대신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하는 게 채권자 대위 등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런 걸 신청하면 되겠고. 네. 그리고 보증금을 안 주면 이사 가면 안 돼요. 네, 예, 그렇죠. 대항력 상실이니까. 예. 그리고 집주인이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지방법원에 가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안전장치하고 이사를 가면 되겠고. 네. 그리고도 보증금 안 준다. 그러면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해야 돼. 네. 그래서 판결을 받아가지고도 안 준다. 그러면 강제 경매 신청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 내용은 이제 지금 댓글에 달린 이 영상에서 다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의도를 잘 모르겠어. 예, 다시 한번 예.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그때 예. 다시 한번 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추론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모란님, 선생님 매스컴에서 갑자기 깡통 전세 외치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요즘에 많이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깡통 그렇죠. 전세. 예, 그런데 지금 깡통 전세가 전국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지방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네. 일부 지방에서 역전세와 깡통 주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서울에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네.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이 강남에도 지금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서울에도 깡통 주택과 역전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지금 막 언론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역전세와 깡통 전세가 지방을 해본다면 뭐 울산이라든가 네. 창원, 거제, 네. 또 지행공장 없어진 군산 네. 이런 데가 주로 역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정부는 깡통주택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전략 출구 전략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 단순하게 그냥 뭐 매수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레오님, 교수님은 집 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예. 저는 평생에 고백할게요. 뭐 시청자들이 뭐 답달하는데 예. 어떻게? 평생에 2번 팔았어요. 집을 두 제가 번. 1995년도에 95년. 구두기 94년도 94년도. 아파트 팔고요. 예. 한번 팔고 참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후회는 하지 않아요. 예. 돈이 필요하니까 팔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공익 사업을 좀 했어요. 공익적인 예. 사업 하다 보니까 그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익 사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2011년도에 또 한번 팔았습니다. 그래서 2번 팔았어요 평생에. 그럼 두 채를 갖고 있다가 한 대? 아니죠. 한 채를. 저는 세포 선생이니까 재테크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요. 1세대 1주택을 일정 기간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는 없었습니다. 2번 다. 예.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팔았습니다. 확실히 손해는 안 보시면서. 그렇죠. 당연히 손해는 안 봤죠. 역시 전문가답습니다. 그럼 이제 거주 목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그 투자 목적은 아니고 순수한 거주 목적이었죠. 그렇죠. 교수님은 이제 또 투자 같은 건 또 잘 안 하시고 또 이제 뭐 좋은 정보는 많이 알려드려도 투자는 잘 안 하시는 편이시잖아요. 그런데 투자해서 돈 벌면 무욕을 좀 자제하면서. 그렇죠. 탐욕을 좀 자제해야 되죠. 유경아님, 여기서 계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건설회사의 줄부도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타면제로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했듯이 다시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요? 유경아 선생님도 참 대단하시다. 어려운 말 많이 쓰셨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건설업이요. 작년 2018년부터 어렵기 시작했는데 아마 올해는 건설업이 더욱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업이 2019년, 2020년 내년도까지 상당히
최악의 상태로 갈 것 같고요. 또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었지만 미분양 사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건설 경기는 아마 하향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예비 타당성 면제로 말이죠. 정부가 SOC 사업을 지금 뭐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SOC 사회 간접 자본이잖아요. 이런 사회 간접 자본에 정부가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 주택건설 회사의 이제 줄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예. 예, 어느 정도 이제 부양책은 정부에서 그럼 하여튼 건설업은 어렵게 될 것 같아요. 포레스트 베러님, 요거는 이제 베네수엘라 경제 폭망이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 4가지 이 영상에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국민연금 나가리 되겠네요. 만약 베네수엘라처럼 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정부가 할 준비가 아니라 개인이 할 준비로 부탁드립니다. 베네수엘라 방송해주신 덕분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뭘 준비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거기 상위층은 외국으로 가버렸는데요. 저는 상위층이 아니라서 영어도 그닥 못해서 이런 일 터져도 외국으로 못 갈 것 같은데 달러로 돈 바꿀까요? 금으로 바꿀까 했는데 베네수엘라도 금천지라 하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국민연금, 사립연금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혹여나 밥은 먹어야 하니 논이라도 하나 사놔야 하나 알려주세요. 걱정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예. 그러면 제가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예. 말씀. 이게 이제 미래 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수면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해수면이. 그렇게 되면은 해안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태로워요. 그러면 해수면이, 그러면 부동산이 침몰되겠네. 그쪽 지역. 그렇죠. 예. 그 해수, 예.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바다는 그 다음에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질 거예요. 기후변화. 뭐 해리케인 같은 거. 어. 그리고 막 온도가 높으니까 예. 뭐 태풍도 있지만은 막 산불이 막 나잖아, 미국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자연재해 같은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앞으로 농업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농업 쪽. 그러면 농업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먹거리 문화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해 아하.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는 전염병이 확산될 거야. 동물, 사람. 이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래에 걱정할 건데, 이런 미래의 4가지 요건은요, 정부가 할 거 아니겠어요? 각 나라들이. 네네. 그러나 정부뿐만 아니라 큰 기업들이, 돈 많은 재벌 회장들이 이런 거 나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구체적인 뭐 방안이 있어야지 좀 나서서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 이런 예. 것을 하려면, 연구하고 하려면 다 돈 아니겠어요? 돈 많이 그렇기 들어가죠. 때문에 재벌 기업들이 이런 거 한번 연구하고요, 또 캠페인도 벌리고 말이죠. 네.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뭐 경제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우리 인류 생존을 위한 그런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걸 추론한 거냐 그런 거 아니고, 네. 미국 뉴욕에 있는 모건 스탠리라고 아세요? 모건 스탠리 많이 오케이. 들어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투자은행이잖아. 예.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보고서를 내놨는데, 네. 내가 보고서를 직접 영문으로 트랜스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맛이.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제 세계의 이제 미래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제 불확실성. 불확실성, 이런 게 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당장은 이렇게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경제가 막 폭망하거나 뭐 그럴 염려가 있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 앞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니까 빈부격차가 심한 거지. 소득 불균형이 상당히 심화될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살기가 각박해진다. 허리띠를 졸라야 된다. 참 이런 세상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죠. 그래도 어때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희망을 갖고 살고 싶은데 희망이 이렇게 생겨지진 않네요. 또 이렇게 또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지요. 그래야죠. 예. 짝짝이 기법 수제자님, 구탄에도 댓글 달았던 분이네요. 와, 제가 댓글 달았던 내용이 나오니 너무 신기하네요. 항상 좋아요 잘 누르고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잘 알려주셔서 방송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잘 노려야겠습니다.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정말 감사하다는 제 마음이 교수님한테 꼭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예. 짝짝이 기법 수제자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댓글을 많이 네. 하시는 분으로 내가 기억해요. 아, 짝짝이 예. 기법 수제자 많이 들어봤어요. 예, 예. 하여튼 뭐 열심히 또 시청을 하신다니 고맙고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공부 계속 예. 지속적으로 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더리 스머프 아지랄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영농 자녀인 형이 아버지에게 형제 모르게 농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최근 알게 되었고 아직도 증여받은 형은 형제들에게 얘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형제 중 둘째가 부모님 옆에서 살면서 농지를 이번에 증여받았는데 멀리 사는 아들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고 농지로 농지의 대출 등 정부로부터 농업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경우 몰래 증여받은 형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요? 아버지는 10년 동안 못 팔 거라 하지만 같은 형제끼리 동의도 없이 증여를 한 것이 억울합니다. 다 어렵게 살지만 부모한테 증여까지 생각 못한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형한테 농지를 증여했나 보다. 예, 몰래. 몰래? 예. 그러니까 이제 아우 입장에서는 좀 속이 상했죠. 그럴 수 있죠. 뭐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에 증여하는 걸 이걸 예. 사전 증여라고 그래요. 사전 증여. 예. 사전 증여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증여받은 재산을 팔게 되면 네. 형이 예. 5년 이내 팔면 안 돼요. 예. 5년 지나고 팔아야 돼요. 5년 이내 팔게 되면 아버지가 양도하는 것으로 봐. 그래서 세금 폭탄이야.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형이 예. 그냥 팔지 않고 그냥 계속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아버지 소유권에서 지금 큰아들 소유권 넘어갔잖아요. 예. 증여인데,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이제 상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셨어. 네. 그러면 아버지의 돌아가신 날에 그 상속재산에다가 예. 사전에 형한테 준 사전증여도 상속재산에 포함돼요. 상속으로 가는군요. 네. 그러면 예.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뭐 삼형제다 그러면 3분의 1씩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형이 받은 재산은 이미 준 거니까 예. 공제하고 나머지 형제들이 받으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상속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네.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건강히 계속 이제 살아 계시면은 이제 10년이 지나고 뭐 그렇게 되면은 그냥 증여로 이제 그렇죠. 남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동생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형한테 네. 이야기해서 네. 양보해야지. 도의적으로 양보를 해줘야지 형이. 그게 가능했으면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꼭 그 자녀들끼리 상속인들끼리 협의 상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막 분쟁이 있어서 법정 소송 많이 소송도 가고 막 형제끼리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제 주위에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형제지간에 그래도 의리를 잘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예, 좋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참 이런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요. 사실은. 나중에 형이 받은 것은 공제하고 네. 나머지 동생들이 받으면 되니까요. 일단은 먼저 요거에 대해서는 좀 대화를 충분히 해보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후에 아버지가 10년 이전에 뭐 불이치하게 돌아가시게 된다 그러면 근데 상속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전금랑님, 매수도 하지 않은 게 좋은가요? 일본처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어느 누구 명확한 답변하지 않아 나중 문제가 생기면 이 또한 책임론에 휩쓸리게 될 텐데 라고 이제 좀 걱정. 근데 정금양님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지역은 이제 말씀을 안 해주는데 그런데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장기간에 걸쳐서 조정기를 거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네. 유달리 지금 서울 지역만 올랐는데 지금 서울 지역은 매매가가 2월 11일 기준에 현재 14주째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16주째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근자의 최장기간에 걸쳐서 하락세로 접어드는 거 보면은 아마 오랜 기간 동안의 조정기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비슷하게 계속 장기 불황으로 가지 않을까 부동산 경기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서서히 하락할 것이다. 예,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네. 조사를 잘 해보셔야 될 거예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뭐 누가 하나 이제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죠. 예, 그냥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다음 황태호님. 음. 2021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일 때 비과세 되려면 1주택 된 날로부터 2년 보유해야 비과세 된다고 했는데요. 이때 2년 거주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2년 거주했거나 10년 이상 보유 기간을 했을 경우 다 인정해 주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아시죠? 뭐 서울, 부산, 수도권 일부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가 돼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개정됐어요. 소득세법이. 네. 우리가 보통 3년 이상 보유하면 혜택이 있는데 예전에는 3년에서 4년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했고요. 4년에서 5년 보유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3년에서 4년일 때는 6% 공제합니다. 4년에서 5년일 때는 8%, 5년에서 6년일 때는 10%, 그리고 과거에는 10년 이상을 보유하면 30% 공제했는데 지금은 15년으로 바뀌었어요. 15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양도 차익의 최고 30%까지 공제가 된다는 것. 특히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개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우, 깔끔한데요? 예, 개정됐어요. 딱 떨어지네요. 예. 뭐, 이 중간에 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30%. 그런데 지금은 15년을 이상 보유해야 양도 차익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고 30%까지 공제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셨죠?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강나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기로 상대를 고소하여 형 집행, 10개월형 살고 나오고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 당시 상대가 재산이 없어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1억이나 되는 돈이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고통입니다. 10년이 지나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1억을 사기 당했나 봐. 그래, 예, 사기. 에? 예, 예. 그럴 때 이제 사기죄로 형사고발한 거야. 네. 그래서 피고가 형법에 의해서 지금 형 10개월을 살았어. 예, 10개월형 살고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형을 살게 되면 참 채권 회수가 힘들어요. 근데 민사로 가야 되거든. 예. 근데 민사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에요. 10년 지나면 받을 수가 없다고. 야, 이게 지금 10년이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전에 무슨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렇죠. 뭐 어떤 조치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예. 중단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무 일 없이 그냥 10년 지났다면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걸로 봐요. 지금 그래서 댓글로 봤을 때는 이런 사기죄라 하더라도 형사 조치를 하게 되면 형을 살게 되면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로 해서 참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네. 받을 때는 서서도 못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어. 예, 10년 전에 1억이면 또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어. 이게 가슴 아프네요. 스트레스인데 예. 하여튼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10년이에요. 예. 지금 만약에 10년이 이제 그 어떠한 과정이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그래도 한번 인간적으로 예. 대화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데 아마 상대가 형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꼼짝달싹 안 할 거야. 그 사람은 뭐 내 죄값 다 치렀다. 그렇죠. 예. 뭐 나는 그런 권리 없다. 없다. 예,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좀 난감하니까요. 예, 참. IT 마스 스피커님, 교수님, 한국 국가 경제 성장률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부 정권에 비해 엉망이고 청년들은 취업도 못하고 인구도 줄고 그런데 부동산 폭등은 어찌 한국 산업 근대화 시절 70, 80년대처럼 호황기 수준일까요? 이거 부동산 거품 아닐까요? 교수님의 식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도 경제 성장률과 비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주 예. 뭐 참 식견이 대단하신데 예.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경인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서울에서 인천. 그게 예. 1967년도에 착공해가지고 네. 68년 12월 21일 날 완공됐어요. 네. 그때 경인고속도로 그 지역에 땅값이 들썩했거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1970년도에 강남을 개발하다 보니까 땅값이 막 들썩달썩했어요. 예.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부가 1971년도에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만들었어요. 예. 그게 오늘날 양도소득세야. 땅값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것만큼 세금 내라. 뭐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예. 뭐 역시 부동산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게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네.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비정상적인데 예. 이건 문제가 많아요. 이게. 그러나 정부가 말이죠. 스폰지 게임해서 그래.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아, 정권마다 말이죠. 탐욕의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마다 그때마다. 여기 편 묻고 여기 편 묻고.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정치인들이 문제고 또 정치에 관련된 학자들도 문제예요. 예? 예. 정치권에 말 휩쓸려 가지고 말이죠. 한 자리 해먹으려고 말이야. 아,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적폐 아닙니까? 이것도 적폐지요. 적폐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학자들이 정치에 탐욕을 두면 안 되는 거지. 공정한 프로젝트와 공정한 정말 이런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흥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그 공무원들은 말이죠. 또 지식 있는 공무원 있잖아. 상급기관, 그리고 상급 이상, 네. 뭐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이러한 그 상급직 공무원들은 말이죠. 융합행정을 해야 되고 지식행정을 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탄.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11탄에서 이제 이어서 뵙겠는데 그 전에 김명수 교수님께 이제 자,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10탄 무엇이든지 물어볼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또 속 시원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질문이나 댓글들 남겨주셨을 때 저희가 이제 대댓글로 이제 저희가 이 방송을 해드리겠다고 답글을 남겨드렸는데 지금 아직 방송이 안 됐다고 해서 내 댓글은 방송 안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편에서 이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 영상 살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늘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